때는 조선 중기, 남해안의 고즈넉한 어촌마을 청해마을에 잔잔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병든 아버지 이진우를 홀로 모시고 사는 혼기가 조금 지난 처녀 이서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본래 양반 가문의 사람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쇠약해져 이곳 청해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외동딸 서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서윤이 아버지 이진우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잔기침을 하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일이 일찍 일어났구나. 장터에라도 가려는 것이냐? 집안에는 오랫동안 달인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서윤은 아버지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어제 밤새 만든 놀이개를 팔러 나가 보려 합니다. 솜씨가 제법 잘 나온 것 같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이리 성취하나 내가 늘 고생이 많구나. 아비로서 면목이 없다. 미안하구나. 이진우의 씁쓸한 목소리에 이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지?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서 아버지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인거려. 게다가 제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그리 말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고맙다. 혼이 날 나이도 훌쩍 지났는데 이 아비가 힘이 없으니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늘 걱정이로구나. 또 그런 말씀이세요.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만나겠지요. 저는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하는 지금이 무척 좋습니다. 평생 혼이 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좋으니 부디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서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약 그릇을 들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고단함과 함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양반가의 교수였음에도 익숙한 솜씨로 손수 만든 놀이개와 장신구들을 조그만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서윤 아가씨. 오늘도 장터에 나가시나 보네요. 참으로 부지런하기도 하셔라.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부지런함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쩜 우리 서윤 아가씨는 말씀도 이리 예쁘게 하시는지. 저녁에 부침개 부칠 건데 이따 좀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와, 아주머니 부침개라면 오늘 빨리 장사를 끝내고 돌아와야겠어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주 맛깔나게 부쳐서 넉넉히 드릴게요. 서윤은 마을 사람들과 소소한 안부를 주고받으며 장터로 향했고 아주머니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 자신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서윤은 늘 앉던 자리에 좌판을 펴고 정성껏 만들어온 물건들을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자 서윤의 좌판에도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 놀이개 좀 보소. 참으로 곱네? 어찌 이리 색이 곱고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좌판을 둘러보던 한 부인이 서윤이 만든 장신구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인. 제가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색상이 지금 입고 계신 옷과도 잘 어울리고 어느 의복에나 과하지 않게 잘 어울린답니다. 정말 그렇구려. 이 정도 솜씨라면 한 양에 내다 팔아도 아깝지 않겠어.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윤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내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유람차 내려온 김민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서해안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던 중 이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장사하는 서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은 25의 나이로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성품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세상을 구경하던 그에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서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김민주는 이내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실례가 아니라면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낯선 사내가 말을 걸어오자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옷차림을 보니 제법 괜찮은 집안의 도령인 듯했지만 서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용무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장사 중이라 바쁘니 물건을 사실 것이 아니라면 비켜주시지요. 서윤이 냉랭하게 답하자 김민주는 이런 반응이 익숙하지 않은 듯 머쓱해졌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저 이 놀이개들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김민주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고 서윤은 무엇이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칭찬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는 듯하니 다른 용건이 없으시다면 자리를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김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윤의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으며 그녀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상인이 짓궂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방금 그 도련님은 우리 서윤 아가씨에게 단단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장신구가 예뻐서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이 지나치십니다. 서윤은 당황해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장터를 나온 김민준의 머릿속에서 서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윤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자연스럽게 서윤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아가씨는 마음이 어찌나 따뜻한지 몰라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병약한 아버지를 그리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도 실은 내색 한번 하는 걸 못 봤다니까. 누군가 말을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윤을 칭찬하는 말을 보태느라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놀이개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장터에 내다 팔고는 그 돈으로 아버지 약값을 대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진우 영감님은 몸이 좀처럼 나아지시지 않으니 서윤 아가씨 고생이 언제나 끝날꼬. 김민주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서윤에 대한 칭찬을 들으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서윤을 남몰래 지켜보던 김민주는 그녀가 얼마나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다려드린 후 장터로 나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아가씨가 자신을 꾸미는 사치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안타깝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주변을 맴돌던 어느 날 김민주는 장터에서 그녀가 팔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도련님, 이걸 다 사시겠다고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 많은 것을 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민준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했지만 일찍 물건을 다 팔고 집에 들어갈 생각에 서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김민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생각해둔 답을 말했습니다. 너무나 솜씨가 좋아서 말입니다. 한양에서도 이 정도의 장신구를 사려면 꽤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때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하지만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리 좋은 물건을 너무 싼 값에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걱정입니다. 김민준이 장신구 값을 넉넉히 치르자 서윤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당분간 아버지 약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것입니까? 오래된 지병이 있으세요. 탕약을 꾸준히 드시면 조금 나아지시기는 합니다. 좀 전까지 밝던 서윤의 얼굴에 아버지 생각으로 다시 그늘이 지자 그 모습을 보던 김민준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양에서 좋은 약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제가 아는 이름난 약방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약재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물건을 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큰 도움입니다. 서윤은 그의 제안에 당황하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약재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동안 이 마을에 더 머무를 예정이라.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진 뒤 김민주는 서윤의 걱정 어린 얼굴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주는 마을 약방에 들러 기운을 북돋는 값비싼 약재를 사서 서윤의 집 대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문 앞에 놓인 약재 꾸러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누가 이렇게 비싼 약재를 문 앞에 두고 간 것일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이진우도 놀라며 약재를 살피는 동안 서윤은 문득 어제 장터에서 만났던 그 도령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자 서윤은 늦은 저녁 무렵 집 근처에 숨어 기다리다 약재를 놓고 가는 김민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요? 평소처럼 약재를 놓고 돌아가려던 김민준은 서윤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낭잠. 그것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요. 이 비싼 약재들을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나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런 큰 도움을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낭자께서 아버지를 걱정하던 그 표정이 마음에 걸리어 잠이 오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 싶어서. 네. 그것이 무슨? 그렇다 해도 제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신경이 쓰이신다면 가끔씩 저의 말동무나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김민주는 자신의 말에 당황해하는 서윤을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서윤은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도련님은 이곳에 어인일로 오신 것입니까? 잠시 세상 구경을 하며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아름다운 마을과 낭자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서윤의 물음에 김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단단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본래는 잠시 머물다 떠나려 하였으나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조금 더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만났습니다. 김민주는 서윤이 장사를 마칠 때쯤 장터에 나타나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을 다녀왔습니다. 풍광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고지더군요. 아, 그곳이요. 저도 가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갔던 곳이에요. 정말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지요. 네, 정말 그렇더군요. 언젠가 낭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매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마음은 날마다 깊어갔고 김민주는 넌지시 자신의 속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서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는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곳에 가려면 하루는 꼬박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낭자, 제가 아버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낭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자 서윤은 부끄러우면서도 몹시 기뻤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물론이요. 내일 저녁, 늦지 않게 꼭 찾아뵙겠소. 김민준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자 긴장했던 서윤의 마음도 사르르 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민준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진우는 그날만큼은 아픈 내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이, 우리 서윤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소.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이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이진우는 그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풍채와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올고다 보여 몹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우리 딸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들었네? 그리고 일전에 보내준 약재도 고맙게 잘 먹었다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한가. 듣자 하니 자네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 한양에서 나고 자랐으며 잠시 유람을 다니다 서윤 낭자와 같이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이라. 제법 먼 곳에서 왔군. 그래. 이진우는 김민준이 마음에 들었으나 먼 곳에서 온 신원 불명의 사내이기에 딸의 일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눈치챈 듯 김민준이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 곳에서 와서 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시어 걱정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잠시 곁에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제가 서윤 낭자와 혼인을 하여도 괜찮은 사람인지 말입니다. 저는 서윤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으나 김민준의 갑작스럽고 당돌한 말에 이진우와 이서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으나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네. 그렇다면 내 자네를 잠시 지켜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부터 김민준과 이서윤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로 만남을 가졌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이진우 또한 마음이 훈훈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인연은 역시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게요, 아버지.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늘 지쳐있던 서윤의 얼굴에는 어느새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진우 또한 잔잔한 미소를 띠며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은 서윤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낭자, 이리 아름다운 곳에서 그대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도련님과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도련님을 만난 뒤 제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해졌습니다. 서윤이 살며시 볼을 붉히며 마음을 전하자 김민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사실 이곳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곳으로 오자고 하였습니다. 김민준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신가요? 낭자,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만 제 곁에 있어 준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련님과 함께한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을 듯합니다. 김민준은 얼굴이 붉어진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뒤 정식으로 혼례를 청하러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붉은 노을에 물들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칠지 알지 못한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질 무렵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이진우를 만나 자신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윤낭자와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민준의 말에 이진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사실 나는 처음 자네를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네. 그보다 자네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내일 한양에 잠시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러한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나야 내 딸을 애지중지 귀하게 여겼으나 자네 부모님 눈에는 홍기를 놓친 가난한 집 여식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점일세. 우리 서윤이를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부모님께서도 분명 서윤낭자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디 편안하게 계십시오. 김민준의 듬직한 말에 이진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내 걱정은 말고 먼 길이니 자네도 조심히 다녀오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마을을 덮은 이른 아침, 김민준은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서윤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김민준이 떠난 후 서윤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루빨리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마을 어귀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머물고는 했습니다. 서윤아, 그러다 눈이 십리 밖까지 나가겠구나. 한양은 먼 곳이라 좋기 한 달은 더 걸릴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있거라. 아니, 아버지께선 제가 뭘 그리... 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 서윤이 장터에서 장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낭자. 그동안 잘 지냈소? 서윤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김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늘 한자락의 걱정을 품고 있던 서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대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소이다. 정말 보고 싶었소.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늘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던 서윤이 화답하자 김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가져온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함께 가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전해도 되겠소? 서윤은 조금 전 자신이 뱉은 말이 부끄러웠는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김민준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집으로 들어서자 이진우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서방. 무사히 잘 다녀왔는가?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잔 모양이구먼. 아닙니다. 어르신. 걱정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여기 혼서를 받아왔습니다. 김민준이 품속에서 고급 한지에 정성껏 쓰인 혼서를 꺼내어 이진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런. 이리 고생스럽게 절차까지 다 밟아주실 줄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네. 이진우는 얘를 완벽하게 갖추어 건네진 혼서에 그동안 속으로 앓고 있던 걱정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김민준은 감격해하는 이진우를 잠시 바라보다 이서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 기다려주어 고맙소. 네, 정말 잘하리다. 나만 믿어주시오. 네, 도련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그렇게 작은 방 안은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창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혼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이진우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님 조남이 어찌 되나?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 속에서 이진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자 김민주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글을 읽기 힘드신 건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서 말해보게. 저희 집안은 한양에서 염색업을 하고 있으며 제 아버지의 조남은 밀양 박가의 자호, 자를 쓰십니다. 사실 양반이 염색 일을 하는 것이 흔치는 않은 줄 아오나 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관심 가지고 해오시던 일이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인지요? 김민준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집안 이야기를 전하자 이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혼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십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가요? 두 사람이 걱정하며 물었으나 이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자 서유는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서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요, 낭자. 내가 의원을 불러올 터이니 낭자는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것이 맞을 듯하오. 김민준이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이진우가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다. 아니네. 나는 괜찮으니 자네는 이만 돌아가시게. 나는 좀 누워야겠네. 좀 전까지 다정하던 이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김민주는 영문을 모른 채 머쓱하게 인사만 전하고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이진우는 잠들지 못한 채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기막힌 일. 어찌하여. 아버지 방에서 나는 뒤척이는 소리를 들은 서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오늘처럼 사람을 대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몹시 의아했고 그 상대가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던 김민준이었기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그러시는 것인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 도저히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몹시 걱정됩니다. 서윤이 조용히 다가가 묻자 이진우는 이 늦은 시각까지 잠 못 이루는 딸이 안쓰러워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리 걱정인 것이냐? 혹시 내가 저 김민준이라는 자와 너의 혼인을 반대한다면 너는 어찌할 것이냐? 하늘만 바라보던 이진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혼인을 반대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서유는 영문을 몰라 그가 설명해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마음을 굳힌 듯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젊었던 시절, 그러니 내가 태어나기 바로 전의 일이구나. 그때 너의 어미는 너를 뱃속에 품고 있었지. 내게는 어린 시절부터 한마을에서 나고 자란 오랜 벗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이 김태호였다.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유는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 함자와 같군요.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함자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의 서유는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를 내 친형제보다 더 믿고 의지했었다. 나는 비록 가난했으나 양반가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세상사에 궁금한 것이 많아 여러 잡학에 대해 책을 파고드는 것을 좋아했지. 그 자는 평민이었으나 장사 수완이 좋고 부침성이 좋아 나와 잘 지냈다. 다른 이들이 양반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혀를 찰 때
유일하게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던 버디였다. 그런 분이셨군요. 그때는 그랬었다. 이진우는 옛 추억에 잠기자 마음이 더욱 씁쓸해지는 듯 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 나는 오랜 연구 끝에 염색에 관한 획기적인 비법을 찾아냈지. 그동안 색을 곱고 고르게 내기 어려워 모두가 힘들어하던 터라 내가 찾아낸 방법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염색. 이요. 도련님 집안의 가업이라던. 그래. 내가 알기로 한양에서 그 비법으로 염색업을 하는 김태호는 그 자 한 명뿐이다. 이게 도대체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 나는 내가 발견한 염색 비법을 그 자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 그러자 그가 함께 큰 장사를 해보자고 하더구나. 나는 장사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나는 그 자를 내 목숨보다 더 믿었단다. 그자가 장사 미천을 구해야 한다며 염색 방법이 적힌 책을 달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내 손으로 쥐어주어 보냈지.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혹시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인가 걱정되어 내가 직접 그를 찾아 나섰다. 서유는 옆에서 아버지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들으며 차마 아무 말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는 내가 찾아낸 비법으로 한양에 커다란 상단을 차렸더구나. 자신만의 곱고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된 천들을 비싼 값에 팔며 큰 돈을 벌고 있었지. 우리 둘이 함께하기로 했던 그 모든 일을 꼭 자신이 처음부터 해낸 것처럼 혼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더구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버지? 나는 그 자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우리의 약조는 어찌 된 것이냐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이진우의 목소리는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오래 묵은 울분을 풀어내는 듯 조금은 후련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한낱 아이디어만 냈을 뿐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며 오히려 나를 비웃었다. 사는 것이 힘드냐며 엽전 몇 푼을 던져주며 나를 쫓아내더구나. 차분해지는 아버지와는 달리 서윤의 머릿속은 아버지를 어찌 위로해야 할지, 김민준과는 어찌 해야 할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못나고 가진 것 없는 놈이 되어 쫓겨나고 말았단다. 그 후 한동안 울분에 차 허송세월을 보내다 이곳으로 내려왔고 얼마 안 가 내 어미마저 잃고는 결국 화병을 얻어 이리 지내게 된 것이지. 세월이 흘러 원통했던 마음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나 때문에 내가 이리 힘들게 산 것이 너무나 미안하구나. 그러니 너의 혼례는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의 이야기에 서윤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진우는 그런 딸을 가만히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한 것이냐? 내가, 이 아비가 너무 미안하구나.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다독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객주로 돌아갔던 김민준이 이진우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려 다시 찾아왔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민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정말 제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저지르셨단 말씀입니까? 아, 도련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충격으로 김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곧 쓰러질 듯한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그런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마음은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우리 서윤이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 혼사는 이루어질 수 없네?
자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네. 부모의 업이라 생각하고 그만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가시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터이나 부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 주었으면 하네.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도 김민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들이운 그림자의 움직임만이 고요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어르신.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무슨 시간 말인가?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네. 만약 제 아버님께서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죄를 하신다면 그때는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민준의 말에 이진우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글쎄, 때는 조선 중기, 남해안의 고즈넉한 어촌마을 청해마을에 잔잔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병든 아버지 이진우를 홀로 모시고 사는 혼기가 조금 지난 처녀 이서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본래 양반 가문의 사람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쇠약해져 이곳 청해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외동딸 서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서윤이 아버지 이진우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잔기침을 하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일이 일찍 일어났구나. 장터에라도 가려는 것이냐? 집안에는 오랫동안 달인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서윤은 아버지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어제 밤새 만든 놀이개를 팔러 나가 보려 합니다. 솜씨가 제법 잘 나온 것 같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이리 성치 않아 내가 늘 고생이 많구나. 아비로서 면목이 없다. 미안하구나. 이진우의 씁쓸한 목소리에 이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지?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서 아버지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인거려. 게다가 제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그리 말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고맙다. 혼이 날 나이도 훌쩍 지났는데 이 아비가 힘이 없으니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늘 걱정이로구나. 또 그런 말씀이세요.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만나겠지요. 저는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하는 지금이 무척 좋습니다. 평생 혼이 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좋으니 부디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서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약 그릇을 들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고단함과 함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양반가의 교수였음에도 익숙한 솜씨로 손수 만든 놀이개와 장신구들을 조그만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서윤 아가씨. 오늘도 장터에 나가시나 보네요. 참으로 부지런하기도 하셔라.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부지런함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쩜 우리 서윤 아가씨는 말씀도 이리 예쁘게 하시는지. 저녁에 부침개 부칠 건데 이따 좀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와, 아주머니 부침개라면 오늘 빨리 장사를 끝내고 돌아와야겠어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주 맛깔나게 부쳐서 넉넉히 드릴게요. 서윤은 마을 사람들과 소소한 안부를 주고받으며 장터로 향했고 아주머니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 자신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서윤은 늘 앉던 자리에 좌판을 펴고
정성껏 만들어온 물건들을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자 서윤의 좌판에도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 놀이개 좀 보소. 참으로 곱네? 어찌 이리 색이 곱고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좌판을 둘러보던 한 부인이 서윤이 만든 장신구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인. 제가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색상이 지금 입고 계신 옷과도 잘 어울리고 어느 의복에나 과하지 않게 잘 어울린답니다. 정말 그렇구려. 이 정도 솜씨라면 한 양에 내다 팔아도 아깝지 않겠어.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윤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내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유람차 내려온 김민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서해안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던 중 이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장사하는 서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은 25의 나이로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성품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세상을 구경하던 그에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서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김민준은 이내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실례가 아니라면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낯선 사내가 말을 걸어오자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옷차림을 보니 제법 괜찮은 집안의 도령인 듯했지만 서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용무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장사 중이라 바쁘니 물건을 사실 것이 아니라면 비켜주시지요. 서윤이 냉랭하게 답하자 김민준은 이런 반응이 익숙하지 않은 듯 머쓱해졌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저 이 놀이개들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김민준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고 서윤은 무엇이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칭찬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는 듯하니 다른 용건이 없으시다면 자리를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김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윤의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으며 그녀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상인이 짓궂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방금 그 도련님은 우리 서윤 아가씨에게 단단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장신구가 예뻐서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이 지나치십니다. 서윤은 당황해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장터를 나온 김민준의 머릿속에서 서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윤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자연스럽게 서윤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아가씨는 마음이 어찌나 따뜻한지 몰라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병약한 아버지를 그리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도 실은 내색 한번 하는 걸 못 봤다니까. 누군가 말을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윤을 칭찬하는 말을 보태느라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놀이개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장터에 내다 팔고는 그 돈으로 아버지 약값을 대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진우 영감님은 몸이 좀처럼 나아지시지 않으니 서윤 아가씨 고생이 언제나 끝날고. 김민준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서윤에 대한 칭찬을 들으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서윤을 남몰래 지켜보던 김민준은 그녀가 얼마나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다려드린 후 장터로 나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아가씨가 자신을 꾸미는 사치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안타깝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주변을 맴돌던 어느 날, 김민주는 장터에서 그녀가 팔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도련님, 이걸 다 사시겠다고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 많은 것을 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민준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했지만 일찍 물건을 다 팔고 집에 들어갈 생각에 서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김민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생각해둔 답을 말했습니다. 너무나 솜씨가 좋아서 말입니다. 한양에서도 이 정도의 장신구를 사려면 꽤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때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하지만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리 좋은 물건을 너무 싼 값에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걱정입니다. 김민준이 장신구 값을 넉넉히 치르자 서윤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당분간 아버지 약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것입니까? 오래된 지병이 있으세요. 탕약을 꾸준히 드시면 조금 나아지시기는 합니다. 좀 전까지 박던 서윤의 얼굴에 아버지 생각으로 다시 그늘이 지자 그 모습을 보던 김민준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양에서 좋은 약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제가 아는 이름난 약방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약재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물건을 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큰 도움입니다. 서윤은 그의 제안에 당황하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약재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동안 이 마을에 더 머무를 예정이라.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진 뒤 김민주는 서윤의 걱정 어린 얼굴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주는 마을 약방에 들러 기운을 북돋는 값비싼 약재를 사서 서윤의 집 대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문 앞에 놓인 약재 꾸러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누가 이렇게 비싼 약재를 문 앞에 두고 간 것일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이진우도 놀라며 약재를 살피는 동안 서윤은 문득 어제 장터에서 만났던 그 도령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자 서윤은 늦은 저녁 무렵 집 근처에 숨어 기다리다 약재를 놓고 가는 김민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요? 평소처럼 약재를 놓고 돌아가려던 김민주는 서윤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낭잠. 그것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요. 이 비싼 약재들을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나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런 큰 도움을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낭자께서 아버지를 걱정하던 그 표정이 마음에 걸리어 잠이 오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 싶어서. 네. 그것이 무슨? 그렇다 해도 제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신경이 쓰이신다면 가끔씩 저의 말동무나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김민주는 자신의 말에 당황해하는 서윤을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서윤은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도련님은 이곳에 어인일로 오신 것입니까? 잠시 세상 구경을 하며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아름다운 마을과 낭자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서윤의 물음에 김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단단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본래는 잠시 머물다 떠나려 하였으나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조금 더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만났습니다.
김민주는 서윤이 장사를 마칠 때쯤 장터에 나타나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을 다녀왔습니다. 풍광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고지더군요. 아, 그곳이요. 저도 가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갔던 곳이에요. 정말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지요. 네, 정말 그렇더군요. 언젠가 낭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매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마음은 날마다 깊어갔고 김민주는 넌지시 자신의 속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서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는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곳에 가려면 하루는 꼬박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낭자, 제가 아버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낭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자 서윤은 부끄러우면서도 몹시 기뻤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물론이요. 내일 저녁 늦지 않게 꼭 찾아뵙겠소. 김민준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자 긴장했던 서윤의 마음도 사르르 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민준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진우는 그날만큼은 아픈 내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이, 우리 서윤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소.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이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이진우는 그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풍채와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올고다 보여 몹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우리 딸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들었네? 그리고 일전에 보내준 약재도 고맙게 잘 먹었다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한가. 듣자 하니 자네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 한양에서 나고 자랐으며 잠시 유람을 다니다 서윤 낭자와 같이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이라. 제법 먼 곳에서 왔군. 그래. 이진우는 김민준이 마음에 들었으나 먼 곳에서 온 신원 불명의 사내이기의 딸의 일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눈치챈 듯 김민준이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 곳에서 와서 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시어 걱정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잠시 곁에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제가 서윤 낭자와 혼인을 하여도 괜찮은 사람인지 말입니다. 저는 서윤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으나 김민준의 갑작스럽고 당돌한 말에 이진우와 이서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으나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네. 그렇다면 내 자네를 잠시 지켜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부터 김민준과 이서윤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로 만남을 가졌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이진우 또한 마음이 훈훈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인연은 역시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게요, 아버지.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늘 지쳐있던 서윤의 얼굴에는 어느새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진우 또한 잔잔한 미소를 띠며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어느 날 저녁, 김민주는 서윤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낭자,
이리 아름다운 곳에서 그대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도련님과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도련님을 만난 뒤 제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해졌습니다. 서윤이 살며시 볼을 붉히며 마음을 전하자 김민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사실 이곳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곳으로 오자고 하였습니다. 김민준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신가요? 낭자.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만 제 곁에 있어 준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련님과 함께한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을 듯합니다. 김민주는 얼굴이 붉어진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뒤 정식으로 혼례를 청하러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붉은 노을에 물들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칠지 알지 못한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질 무렵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이진우를 만나 자신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윤 낭자와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민준의 말에 이진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사실 나는 처음 자네를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네. 그보다 자네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내일 한양에 잠시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러한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나야 내 딸을 애지중지 귀하게 여겼으나 자네 부모님 눈에는 홍기를 놓친 가난한 집 여식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점일세. 우리 서윤이를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부모님께서도 분명 서윤 낭자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디 편안하게 계십시오. 김민준의 듬직한 말에 이진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내 걱정은 말고 먼 길이니 자네도 조심히 다녀오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마을을 덮은 이른 아침, 김민주는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서윤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김민준이 떠난 후 서윤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루빨리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마을 어귀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머물고는 했습니다. 서윤아, 그러다 눈이 십리 밖까지 나가겠구나. 한양은 먼 곳이라 좋기 한 달은 더 걸릴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있거라. 아니, 아버지께선 제가 뭘 그리... 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 서윤이 장터에서 장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낭자. 그동안 잘 지냈소? 서윤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김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늘 한자락의 걱정을 품고 있던 서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대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소이다. 정말 보고 싶었소.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늘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던 서윤이 화답하자 김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가져온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함께 가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전해도 되겠소? 서윤은 조금 전 자신이 뱉은 말이 부끄러웠는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김민준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집으로 들어서자 이진우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서방. 무사히 잘 다녀왔는가?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잔 모양이구먼. 아닙니다. 어르신.
걱정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여기 혼서를 받아왔습니다. 김민준이 품속에서 고급 한지에 정성껏 쓰인 혼서를 꺼내어 이진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